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효성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그 전에 DIY 자기소개서에 좋은 정보 전해주실 분이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본인 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꼭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것 제가 긁어다가 열심히 투척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NH농협이네요. NH농협은 협동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NH농협은 이제는 농업인의 생활과 그다음에 자주적인 어떤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름이 이름이니만큼 농협하면 뭔가 좀 약간 시골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가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알아볼 NH농협은 은행이지만 농협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협의 하나로마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로마트가 양재에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싸고 품질도 좋고 해서 제가 애용하는 편인데 또 농협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다면요? 네, 좀 각자 농협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뭐 금융지주사, 대표적으로 급작스럽게 많이 성공한 금융지주사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자님. 어떡하죠? 저도 하나로마트가 먼저 생각나죠. 어제 펜션 놀러 가면 고기 살 때 꼭 하나로마트를 찾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농협의 특수성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협의 특수성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61년에 설립이 됐는데 설립될 당시에 농촌 개발을 위해서 정부 주도로 설립이 된 곳입니다.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수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국적 개통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농가의 영농과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가 좀 농업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농협 슬로건. 모릅니다. 신토부리. 신토부리 딱 맞는다. 그렇죠. 딱 맞죠. 그래서 신토부리라는 이제는 슬로건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그 58년도에 구축이 됐어요. 왜냐면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들이 모여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은행과 그다음에 농협이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 합쳐진 게 61년도입니다. 이게 바로 군사정권. 군사정권에서 힘으로 야 합쳐! 딱 이래갖고 이제 61년도에 출범을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다가 중요하게 보실 이제 히스토리가 드디어 2012년도에 물적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요, 바로 금융사업과 경제로 이렇게 물적 분할이 돼서 나눠지게 됐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취업 준비생께서는 알아둬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농협은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농협 개인도 있고 중앙회도 있고 조합도 있고 많은데 헷갈려요 좀. 네, 그렇죠. 이게 좀 팩트 있게 보셔야 될 게 농협협동조합법 제4조에 하면 중앙회와 그다음에 지역 농협은 별도의 법인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헷갈리냐면 여기 가보면 중앙회 같고 또 여기 가면 지역 농협 그러고 이게 뭐지라고 헷갈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얘기 제가 봤어요. 영업점을 봤더니 국내에서는 이제 중앙본부가 2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본부가 1,151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는 지역 농협 있잖아요. 단위 농협. 이게 무려 4,660여 개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해외도 있습니다. 아, 해외도 있나요? 네, 해외에도 뉴욕 사무소 있고요. 벨기에 EU 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베이징에도 있고, 하노이에도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팩트가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가 아마 농협 통장 가실 분들은 좀 지금 바로 통장을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앙농협과 단위농협의 계좌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번호가 301, 302, 31이면은 중앙농협.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356, 358은 같은 경우는 단위 농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단위 다르죠? 농협. 예, 네. 저 단위 농협이라고 네. 그러고요. 보통 뭐뭐 지점 이러면은 이제 중앙이고 뭔가 상호가 들어간 거, 무슨 뭐 농축협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이게 네. 단위 농협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나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쓰시지만 사실 그러네요. 중앙과 단위 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나눠 있다는 거는 좀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죠. 네, 이 농협이 이 국외에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신기한데요. 글로벌했어요. 네, NH농협은행은 지난 2월 7일에 상반기 신규 직원 채용을 마쳤습니다. 농협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할 때 준비할 것들이 있나요, 혹시? 사실 이게 요번에 상반기에 진행이 됐잖아요. 네. 농협 이제 채용이 이제 6급 이제 바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뭐냐면 학력 안 보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히스토리, 자기가 살았던 어떤 히스토리나 학력 같은 걸 안 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뭐랄까요, 공정성 있게 뭔가 이렇게 채용 방식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데 사실 이런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자소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소서에 대한 얼만큼 팩트 있게 그다음에 무엇보다 진정성 있게 썼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농협이 2005년부터 열린 채용을 도입했거든요. 그럼 꽤 오래된 건데 2005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거든요. 네. 그때 왜 제가 몰랐을까요? 그런가요? 해보면 이게 했는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좀 예.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NH농협은행은요. 네. 정확히 말하면 NH농협금융지주에 속해 있고 NH농협금융지주는 바로 우리가 물적 분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맨 위에 있는 거 바로 네, 중앙. 그렇죠. 중앙회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NH중앙회의 어떤 채용과 그다음에 그 하위의 계열사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중복 지원이 그렇죠. 안 된다.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팩트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반기에 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상반기에 좀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있으니까 수시로 조금 채용 면접이라든지 채용 진행 상황은 수시로 좀 열람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립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농협 찾아가는 업무 보고,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농가소득 5천만 원 국민 공감 캠페인 올라올라. 네, 올라올라. 네. 이름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스페인 원색적이고. 인사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올라올라. 네. 또 많이 올라라. 그런 것 올라라, 같아요. 네. 이 외치는 것 농협에서 같아요. 지금 밀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네. 2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장기적인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SNS로 참여하면요. 농산물을 준다고 합니다. 오. 솔깃하죠. 네. 참여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분석에 들어갈 때 왜 올라올라 이벤트를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취업 준비생들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시적인 환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왜 올라올라 이벤트를 할까 보면은요. 역시 첫 번째로는요. 농협은행이 그동안 본연의 의무를 못했다는 비판 의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농협의 탄생 배경은 역시 농업이나 축협 이런 어떤 농산물을 위해서 또한 거기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이게 너무 수익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본연의 의무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는 본연의 업무를 다 하겠다. 그래서 농가 5천만 원 소득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을 볼 필요가 있고 네. 무엇보다 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NH농협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 꼭지가 바로 NH농협은행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융 패러다임이 비대면 서비스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뭐 AI 통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통해서 전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네. 이러다 보니까 패러다임, 거시 환경이 너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행에서도 위기감이 일으키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수 있겠죠.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안에 대한 얘기들이 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얘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트렌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농협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불확실하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은행을 비롯해서 뭐 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채널 경쟁이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은행의 운영 방식이 점점 더 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인터넷 뭐 통장이라든지 다 만들어서 오히려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문제고요.
금융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는 옛날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은행 업무도 편리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직접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예. 지금은 뭐 손가락 몇 번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업무가 가능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제 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네. 많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네. 새삼 많은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농협은행 NH 스마트뱅킹 2017년 상위 앱 퍼블리셔 어워드 수상. NH농협은행 오런뱅크 인기 폭발. 연내 가입자 250만 명 간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일단 이 스마트 뱅킹 어플이 네. 무슨 상도 받고 네. 좀 인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요즘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런뱅크입니다.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요. 네. 또 기존에 있던 음악을 또 패러디하면서 귀에 쏙쏙 박혀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혹시 이 노래 아닌가요? 혹시 모여라 맞아요. 모여라 네, 이 가수 노래. 맞아요. 것 같아요. 이 노래 역시 들어보셨죠? 가수네요. 이 노래가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많이 모르고 계시네요. 농협 더 홍보를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금융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모바일 뱅크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자소서에 좀 쓸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역차별. 모바일이잖아요. 장년층은 익숙치가 않아요, 소외될 수 스마트폰에.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오런뱅크에서 서비스가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큰 글 송금이라고 했습니다. 큰 글씨로 나와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어르신들이 봤을 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 특히 장년층에서 모바일 뱅킹 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특화된 서비스가 들어가 있다. 왜? 바로 모바일에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켰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모바일 초대장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부분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농협이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맞습니다. 쓰시네요. 그 세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눈에 띄고 요즘은 또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젊은 층의 사람들도 대출받는 게 되게 부지기수잖아요. 네, 사실 대출 받기도 어려워요. 워낙 좀 심사도 까다롭고 다른 금융권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농협도 역시 다양한 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보이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은행이 뭐 서비스업에 분류된다라고 할 정도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지금 여겨지고 있거든요. 서비스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기에 뭐 K뱅크만 해도 인터넷 은행인데 24시간 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네. 경쟁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강점이라서 많은 파장이 있기도 했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다뤄야 할까요? 이 그러니까 이슈들. 첫 번째로는 네. 금융 패러다임을 자꾸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핀테크다 뭐다 해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왜 비대면 서비스를 인기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 있게 좀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깊게 뎁스 있게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가상화폐가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불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가상화폐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사실 꿈과 희망이 잘 없잖아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맞아요. 것 속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승률을 보면서 막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말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팩트는 뭐냐면 사실 청년들이 대출받기에 용이해졌습니다. 인터넷 뱅킹 때문에.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렇죠.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카카오뱅크 나왔죠. K뱅크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 같았으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했을 텐데 이게 대출을 쉽게 받다 보니까 네. 이거를 받으면서 어디로 투자했느냐? 가상화폐로 간 거거든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농협은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소서를 써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에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뎁스게 들어가면 카카오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 있죠? 근데 업비트라고 그 가상화폐 네. 거래소가 있어요. 네. 그게 두나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두나무 법인이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좀 쓰면 좀 가산점 발수 모르겠는데 카카오가 돈 빌려주고 카카오가 돈 얻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업계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가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뎁스 있게 알아간다면 뭐 자소서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또 보여주시죠.
충북광역기초지자체 금고, NH농협 독식, 시중은행, 단일금고 문제 제기 등 비난 고조. 약간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농협이 농협을 하는 이 농가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군 같은 그러니까 조금 지역이 네. 그 외지고 그다음에 좀 협소한 그런 데는요. 사실 은행이 많이 없잖아요. 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르면 그냥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자치자의 어떤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증권이라든지 출납이라든지 보관 그다음에 그 세금을 내고 빼고 이런 것들을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주금고에다 넣어놓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지역에서 다 변화하면 되는데 없잖아요. 은행 같은 데. 없죠. 예, 시골 같은 데 없다 보니까 농협은행밖에 그거를 따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쟁 업종 은행에서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농협은행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 게 니네 은행 없잖아.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기사화된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방에 뭐 여행을 가거나 촬영을 갔을 때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눈이 많이 띄긴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앞서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자치단체 운용 자금이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일반 회계는 단일 금고로 지정을 하고 일반 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사에 난 이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충북도 내의 금융권이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농협을 누를 수 있는 경쟁은행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독식이군요. 독식으로 그렇죠. 봐도 네. 네, 무방하겠죠. 그리고 단일 금고가 한 곳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에 더 좋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한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 이유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좀 거셌습니다. 네, 요거는요, 제가 봐도 6.13 이제 지방선거 다가오잖아요. 네. 근데 6.13 지방선거 때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또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기 때문에 한번 뭐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NH농협 기업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김 기자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은행 최신 트렌드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보인다. 네, 보입니다. 은행권은 금융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요. 면접 때 기습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맞아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경제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뭔 줄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네. 사모펀드 이런 거. 뭔가 공모펀드는 이제 공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펀드. 공모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해요. 네, 아유, 설명 말해보고.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네, 그냥 사모 조금씩 하는 오. 아, 아닌가요? 근데 되게 아나운서님 봤을 때, 제 정말 가수입니다. 예, 가수 알죠. 이게 모르는 척하지만 네.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사모 오밀조밀 네. 조금씩 거의 하는 거 비슷해가지고. 아닌가요? 정확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평론가님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네. 수줍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펀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뭐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하는데 주식으로 말하자면 공모펀드는 누구라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을 뜻하죠, 네. 평론가님.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인 간의 거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안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관리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솔직히 많죠. 적대적인 M&A 같은 것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용어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체리피커. 음, 네. 단어가 일단 귀여워요. 네.
이렇게 딱 짚는 거. 그렇죠. 뭔가 귀엽고 예쁜 이미지인데요. 네. 보면 예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입속만 차리는 그런 소비자를 뜻하는데요. 네. 뭐 신포도 대신 체리만을 골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로 체리피커.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네. 본래는 원래 크레딧 카드 회사의 특별한 서비스 혜택만을 누리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렇군요. 약간 진상이네요. 진상. JS. 네, 진상이고 진상을 약간 예쁜 말로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은 사실 체리피커는 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은 그 서비스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기업의 이미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를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해놓고 이제 막 반품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체리피커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해당이 되죠. 이 해당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연히 네. 따지면 체리피커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홈쇼핑 회사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아. 총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차지하는구나. 하고요. 네. 유통업체는 전체 고객의 20%를 차지하고 크레딧카드 회사는 17%가 이에 해당됩니다. 너무나도 큰 범주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네. 회사들의 대응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듣고 저는 홈쇼핑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먼저 써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써보고 살 마음에 수 들면 있고. 환불이 가능한 네. 거를 이용하는 거죠. 네. 혜택만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업계에서는 디마케팅이라 그래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마케팅한다 그러면은 이제 법령 쪽으로 해갖고 전 국민이나 아니면 전 소비자층에 가는데 디마케팅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마케팅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좀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리피커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예약 서비스를 받아요. 아. 대표적인 회사가 자꾸 오늘 카카오 얘기하는데 네.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2O, 그냥 오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헤어 아세요? 모릅니다. 네. 알죠, 알죠. 헤어. 그렇죠, 헤어. 헤어. 왜냐하면 미용실 갈 때 예약하고 안 가는 고객 많잖아요. 네. 서비스업에서 이런 체리피커는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쇼, 그렇죠. 노쇼. 네, 노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약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제가 됩니다. 4차 산업이죠. 결제를 받아보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돈 아까워서 또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약 서비스가 사실 지금 트렌드로 보면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산업적으로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바로 체리피커와 좀 연계시킨다면 재미있는 어떤 자소서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자를 회사는 아무래도 눈여겨보겠죠. 네. 여러 가지 정보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NH농협의 이슈와 내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NH농협은행 제4대 은행장의 이대훈.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4대 은행장으로서 이대훈 은행장이 취임을 했죠. 지난 네. 한 12월 달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협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니 말 그대로 본연의 의무,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혜택,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수익 사업에만 매몰이 됐던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연의 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농협에 있을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융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위에서 봤을 때 농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봤더니 농협은행장으로 경기도 포천 출신이고요. 이분이 네. 은행장께서 농협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골수가 농협이에요. 아니, 그렇네요. 골수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뉴스는 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이제 성골. 농협인. 아, 선골 좀 좋네요. 네. 농협인이세요. 정말 농협인. 네, 농협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아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바로 농협에서 탄생된 사람, 농협에서 자라온 사람을 이제 바로 취임을 했다라고 네. 볼 필요가 있겠죠. 농협의 네. 르네상스네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작년에 은행장이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의지가 굉장히 충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농협이 가져야 할 어떤 숙제, 해결해야 될 숙제는 그냥 거기서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사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좀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부분들 당연히 뼛속까지 농협이신 그분께서 네. 다 알고 계시겠죠. 네. 또 지금 글로벌 시장까지도 진출한다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시니까 이제 해외 가도 농협 돈을 이제 오, 뽑아서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분이
영업맨이세요 또. 그러니까 보면은 히스토리 보니까 경기 영업 본부장 하셨죠. 서울 영업 본부장도 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업이 잘하신 분들이 매출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네. 사실 마케팅도 잘하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농협 안에서 또한 외부적으로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TMI 이슈 가이드 마무리 기업 분석 권평론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농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과 그다음에 경제 이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은행, 농협은행이 대표적인 게 있죠. 그다음 뭐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저축은행이라든지 손해보험이라든지 생명도 있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경제 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홍삼이라든지 모구촌 아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농협을 바라봤을 때 너무 농협은행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경제와 금융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농협 금융지주가 많은 그 취업 준비생한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번에 목표 이익을 1조 원을 잡았습니다. 사실 아직 3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 회계법인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까지 7,285억의 순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사업을 네, 굉장히 네. 잘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농협이 앞으로도 점점 더 나아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금융 부분에서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실 때는 정확하게 이원화시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 NH농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NH농협 행원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히 프로필부터 한번 볼게요.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등산과 피아노 연주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학점이 3.96점, 2018년 8월 졸업 예정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915점,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140점이고요. 대내외 활동은 교내 산업부 그리고 SK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 SK 써니 대학생 자원봉사단 그리고 자격증은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리고 AFPK 금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서울 외국환 중개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네요. 네, 어학 능력이 진짜 거의 뭐 네, 900점 토익이 넘기는 뭐, 거는 네, 진짜 915 하늘의 점. 별을 따도 또 따야 되는 건데. 네. DIY 자기소개서 하면서 900점 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뭐 아무렇진 않긴 한데 그래도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또 지원자가 왜 취미가 등산인가 네. 했더니 교내 등산부 활동을 하고 있네요. 등산부. 네, 기업 내에서 주말에 등산하는 게 참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길을 받기 위해서 네. 산시인을 만나기 위해 등산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한 번 간 거를 봤습니다. 한 번 간 거를 봤는데 저도 어렸을 때 산에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산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산을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듦을 잘 압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고생 많으셨어요. 레주메로 아주 좋게 딱 완벽한. 평가 받으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프로필의 이 어학 점수 말고 네네. 그 이외에도 강점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피아노 연주도 되게 특색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감성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감성 코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AFPK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제 개인 금융 자격증인데 재무설계 자격증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행원들에게는 필수 자격증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A 자격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그 윗급이 이제 C가 있는데 네. 이제 A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행원을 하실 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일단 뭐 프로필상으로는 기대가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